자, 안녕하세요. 우리 환경공학과 2학년 학생들 수질공학 개론 이번 전공 필수 교과목을 가르치게 된 김예진 교수입니다. 저번 1학기 실험 수업할 때 좀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못다 가르친 실험을 미리 가르쳐 보고 학기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8월 중순부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1, 2주 차를 좀 열심히 제가 온라인 수업을 만들어 보고 3주 차부터는 좀 하루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만나서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상황이 좀 호전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전공 필수 교과목이고요. 수질공학 개론이라는 수업이에요. 여러분 저번 학기에 김장한 교수님의 수질오염 개론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질오염 개론 내용에서 조금 더 계산적으로나 이렇게 이론적으로 조금 더 이론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과목이 이번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질공학 개론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자, 이 과목은 3학점 이론 3시수 과목입니다. 수질오염 개론 김장한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 저번 학기에 여러분이 그 책으로 공부를 했을 텐데요. 그 책을 그대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들한테 책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구입하더라도 부담은 없어요. 16,000원으로. 그리고 담당 교수는 저 환경공학과 김예진 교수이고요.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yjkim.cup.ac.kr 그리고 제 연구실 전화번호는 051-510-0621번입니다. 이번 학기 오피스 아워는 금요일로 잡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3, 4교시는 여러분에게 제 연구실에 상담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평가 방법을 좀 볼까요? 성적 평가 방법은 기말과 중간고사 그리고 과제와 출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제 과목의 특성을 잘 아시겠지만 제 과목은 유달실이 무엇의 비중이 높습니까? 네, 출석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원포인트 레슨은 뭔지 알죠? 그죠? 이 수업도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레슨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차 제가 올리는 원포인트 레슨을 여러분이 다운을 받으면 제 수업의 원포인트 레슨은 무엇에 좋다? 네,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그런 어떤 이론이나 개념이나 계산 문제를 제가 원포인트 레슨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원포인트 레슨을 꼬박꼬박 다운받아서 복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이 25%가 되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출석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에요. 저도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점이 제가 가장 후회스러웠냐면 그날 일어나서 아무 계획이나 의욕 없이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쉬어보겠다라는 계획도 없이 그냥 하루를 멍 이렇게 있었던 그런 어떤 날들이 가장 후회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날도 난 밥을 먹었거든. 굶은 게 아니고 새끼를 다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그날 나는 밥값을 했느냐지. 그죠? 그래서 밥값을 할 수 있는 그 제일 첫 번째가 저는 출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석이 25%. 그리고 과제가 10%. 이렇게 제가 한 학기에 그 과제를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은 아닌데요. 많이 내지는 않지만 한 두세 번 이렇게 이번 수업은 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제를 해오면 틀리건 맞건 그냥 10% 점수를 줍니다. 물론 틀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겠지. 그죠? 피드백을 해줄 거고요. 뭐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날 일어나서 내가 그날 잡혀있는 수업을 이렇게 온다. 그날 잡혀있는 수업을 온다라는 것도 물론 밥값이지만 내 손으로 한번 문제라도 적어봤다. 라는 것도 밥값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 말고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께 공손하고 뭐 이런저런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테지만 어, 일단 출석과 과제 자기 손으로 한번 해보기 굉장히 중요해요. 뭐 더 얘기하자면 남학생들은 군대 가서 그런 어떤 본인의 하루에 주어진 일을 반강제가 아니지 완전 강제잖아. 강제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하루의 자기 일을 자기가 함으로써 느끼는 자기 스스로의 가치 이런 것들은 분명 출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의 출석을 좀 미흡하게 하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몇 문제를 안 푸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아무리 잘 이렇게 쳐냈다 하더라도 출석을 소홀히 하면 잘 친 시험이 아닌 건 거지. 그 정도로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30씩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주별 강의 내용입니다. 주별 강의 내용으로 첫 번째는 수업 개요와 이번 1주차에는 물의 특성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 물의 특성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있죠. 뭐 H2O 그죠? 이게 수질이기 때문에 뭐 물이 뭐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뭐 몇 각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특성의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과 뭐 그런 등등의 것들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주차로는 수질오염의 정의, 수질오염 1 어떤 곳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수질오염 물질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1학년의 환경과학 수업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맛보기로 보여줬던 적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저번 학기에 김장한 교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질오염 정의 수질오염 원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세 번째 3주차에 기초화학에 대해서 합니다. 뭐 용해도라든지 반응 속도 상수라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1학년 때 배웠던 화학의 내용들 중에 수질오염 공학을 수질공학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학은 또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초화학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엄마야 교수님 저는 화학이 너무 싫던데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배웠던 화학의 내용이 이만큼이라 하면 그 중에 이제 수질을 공부하고 수질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화학은 한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이 정도도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화학, 수질에 필요한 기초화학 그리고 우리는 수질오염이 됐다는 것을 어떠한 지표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가. 그래서 BOD라든지 COD라든지 뭐 총질소, 총인 이런 것들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질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독성 물질의 유무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양산 하수처리장에서 사실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게 아니죠.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보내는 그 양산 산업단지에 있는 회사에서 일사다이옥산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그냥 보냈던 적이 있고 양산 하수처리장의 방류구가 우리 부산 시민이 먹는 묽은 수질 치수원하고 가까워가지고 수돗물에서 일사다이옥산이 검출될 위기에 있었죠. 그래서 이런 독성 물질, 그런 물질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지해내는가. 우린 좀 잔인하지만 살아있는 것들을 써요. 물, 벼룩, 잉어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생물 감시에 대해서 한 3주차에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학년 때도 배웠던 바가 있는 생태계의 정의, 구성, 기능. 5주차 정도에는 수질오염과 미생물. 우리 수질을 정화하는 데 있어서 미생물의 그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수질오염 물질을 수질에서 제거를 할 수 있는데, 크게 물리학적 방법, 화학적 방법, 그리고 생물학적 방법으로 나뉘는데, 물리학적 방법이나 화학적 방법은 치워야 될 무언가가 나와요. 그렇지만 생물학적 방법은 미생물에게 그 오염 물질의 흡수와 섭취를 유도함으로써 이렇게 수질오염을 없애는, 오염 물질을 없애는 그런 원리를 차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생물만 치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방법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과 미생물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하천의 자정 단계. 하천의 오염 물질이 한번 이렇게 스필이 되면 그것이 하천을 따라 흘러가면서 어떤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그 어떤 심각한 오염 증상을 보이고 스스로 회복해 나가는가에 관한 그런 자정 단계에 관한 것, 그리고 그 자정 단계에 따라 변하는 BOD나 그리고 수중에 녹아있는 용존산소 DO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까지 하고 대부분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천의 수질 관리와 수질오염, 호수의 수질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질이라고 할 때 폐수, 하수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강과 마찬가지로 여러 곳에 지금 우리가 조성해서 쓰고 있는 호수, 농업용 저수지, 이런 어떤 호수에서의 수질 특성, 그리고 호수에서 발생하는 부영양화. 부영양화 뭔지 기억나시나? 네. 자, 1학년 때 내가 환경과학 시간에 인위적 부영양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토양의 구성과 성질, 토양 오염에 대해서도 살짝 배우게 되고, 바닷물과 뭐 담수부터 구분하는 것은 처음에 물의 특성에서 할 텐데, 뭐 우리 해수도 사실 관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적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해수의 특성과 해양 오염에 대해서, 그리고 수질 오염 방지 기술 에는 어떤 게 있는지 중요하죠. 그리고 생물학적 배수 처리와 물리화학적 배수 처리의 기작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론 강의와 문제풀이로 이루어지고요. 과제물은 이렇게 아마 연습 문제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럼 우리가 이 과목을 들어서 어디에 좋은가? 사실 여러분 환경공학과에 입학한 이유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서 전문직으로 진출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 환경공학을 전공했다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수질환경기사하고 대기환경기사예요. 그 중에 수질환경기사는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사는 5과목. 산업기사는 그럼 뭡니까? 라고 하는데, 산업기사는 4과목이에요. 4과목이에요. 산업기사는 6학기 이상. 6학기, 그러니까 환경과 유관한 학과에서 6학기, 환경공학을 전공하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학과에서 6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는 산업기사를 딸 수 있고요. 4학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말실수로 이 영상을 다시 찍고 싶지는 않다. 용서해 주세요. 자, 4학기 지나고 나면 산업기사를 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언제 산업기사를 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환경공학과 들어온 지 몇 학기 됐어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지금 현재 4학기째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학기를 하고 나서 3학년이 되면 다시 여러분은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산업기사를 따고 나서 이제 6학기를 하고 나면 6학기를 하고 나면은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사를 딸 수 있어요. 수질환경기사를. 어, 수질환경기사를 딸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봐요. 2020년 정기기사 1회차에는 시험이 그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기기사 2회차에 1회차를 같이 쳤을 겁니다. 1회에 접수를 했던 사람들을 2회차 날에 같이 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시험이 있어요. 수질환경기사나 대기환경기사는 4번 정도 시험이 있고, 기사 치면서 산업기사를 같이 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하고 싶겠지. 산업기사 따야 기사를 딸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산업기사를 따면은 뭐 이력서의 데코레이션으로 좋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4년제 대학 졸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는 산업기사가 아니라 기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체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뽑느냐면 전공자, 환경공학 전공자, 우대, 그리고 자격 요건에 이렇게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어요.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지원 가능. 반드시 수질환경기사를 가진 사람이어야 이제 뽑겠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환경산업들은 측정 대행업이나 위탁 처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종별로 면허를 취득한 업체만이 이 환경산업에서의 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업체가 그 면허를 취득하려면 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몇 명 이상 채용을 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지속시켜줘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 회사에 있는 이 부장님께서 산업기사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 업체 그 기사 자격증의 그 어떤 뭐랄까 필요 요건을 충족시켜 주시고 계셨는데 그분이 아프셔. 그래서 퇴사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셨어. 그러면 그분이 퇴사함으로써 우리 회사가 보유해야 되는 수질환경기사 4개면 4개, 3개면 3개 규모에 따라 달라요. 네. 그 기수에서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빠른 시일 내에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전공들과는 달리 환경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풀이죠. 그래서 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한함, 물론 환경산업의 그 어떤 범위가 그리고 환경산업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산업이고 그 산업에서 사업을 유지하려면 수질환경기사 소지자를 꼭 뽑아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질환경기사를 따야 됩니다. 수지를 따겠다, 대기를 따겠다는 여러분의 선택인데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이 따야 해요. 그리고 수질환경기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댔잖아요. 그 중에 1과목이 수질오염 개론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듣고 나면 수질환경기사 5과목 중에 1과목에 해당하는 거를 거의 다 제가 커버를 해드려요. 그래서 조금만 더 독학을, 제가 얘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독학을 조금만 더 하거나 어디 가서 설명을 좀 들으면 수질환경기사 1과목은 능히 패스를 하는 거죠. 20점씩 기준이고요. 20점씩 기준이고 20점씩 5과목이면 몇 점이에요? 100점이죠. 100점인데 100점 중에 이제 60점, 총점이 60점을 넘어야 합격이에요. 그런데 어떤 과목에서 20점 받고 어떤 과목에서 5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과목별로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과락을 피할 것.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과목 탈락이라는 뜻인데 20문제 중에서 8문제는 맞춰야 그 과목을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8점 이상씩 받을 것. 그리고 전체 다 합쳐서 60점 이상이 되면은 1차 필기가 합격입니다.
자, 그 중에 1과목을 이 과목이 해준다고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수질 환경기사의 제1과목 수질오염 개론입니다. 수질오염 개론에서는 물의 특성, 제가 아까 1주차 정도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물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물질 이동 확산 이런 동점성 계수에 관한 거예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반에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수질오염 및 오염물질 배출원, 이것도 아까 주차별 강의 계획에 있었던 거죠. 그죠? 수질오염원의 종류, 어디서 배출되는지, 그리고 각 수질오염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의 부존량은 어떠한지, 순환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수자원의 용도, 우리가 쓸 수 있는 하천수, 그리고 지하수, 이런 어떤 각 수자원별로 특성,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중수도의 용도, 어디로 제가 피해야 이게 중수도의 용도 하게 되고, 중수도의 특성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중수도는 뭐냐면, 여러분 시청 혹시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공공기관에는 중수도 설치 시설이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큰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공공시설, 화장실 가서 변기 물 내리면 변기 물 색깔이 약간 그죠? 그래서 그 건물에서 발생한 하수를 간단하게 처리해서 화장실 변기 물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에게 닿지 않는 안전한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중수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수도에 대한 것도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수질화학에 관한 것도 화학양론, 화학적 단위 물질수지, 화학평형, 화학반응 이런 거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하고 누가 해주시냐면 정영준 교수님이 해주세요. 저번 학기에 해주셨나? 네, 정영준 교수님이 해주실 거예요. 환경화학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면화학 현상, 우리 계면도 중요하거든요. 반응 속도 이런 것도 다 정영준 교수님이 커버해 주실 겁니다. 그죠? 어디로 비켜야 보이나? 네, 반응조의 종류와 특성. 반응조의 종류와 특성은 제가 해드려야 되나? 네, 일단 진도를 한번 나가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중 생물학, 수중 미생물의 종류와 기능. 미생물이 다 같은 미생물은 아니고 꼭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미생물과 산소가 없어야 살 수 있는 미생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중 미생물의 분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있고, 그리고 수중의 물질 순환과 광합성. 수중의 광합성 굉장히 중요하죠. 수중의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너무 하는 식으로 너무 번성을 하면 녹조 이런 거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중의 물질 순환, 질소와 인이 어떻게 먹히고 어떻게 도는가 이런 부분하고, 유기물의 생물학적 변화 이런 거, 호기성 분해, 산소가 있어야 일어나는 분해 반응, 혐기성 분해, 산소가 없어야만 일어나는 분해 반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생태 독성 시험, 독성 지수, 물고기를 어항에 10마리 담아놓고 계속해서 독극물의 농도를 줘요. 그 물고기 10마리 중에 5마리 죽어나가는 농도,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천수의 수질 관리, 하천의 정화 단계나 BOD나 DO의 변화나, 그리고 우리 하산 계수는 무엇이며 자전 계수는 무엇인지. 원래 수체는 자기가 어디로 피해야 되더라? 이쪽으로 피해야 돼. 네, 하산 계수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는 사실 여름에 비가 몰아서 내리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몰아서 내리면 이번에 홍수가 크게 난 것처럼 그 강물의 유량이 확 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겨울엔 비가 거의 안 내려요. 그러면 겨울에는 물이 이렇게 유속 유량이 이렇게 낮겠죠. 그래서 가장 낮을 때 유량을 1로 해가지고 가장 많을 때 유량은 어느 정도의 몇 배 정도 되느냐를 얘기하는 게 하산계수. 그리고 물의 오염물질을 투척하면 언제 회복하는지,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의 역량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의 자전계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호소의 수질관리, 아까 했던 성층과 전도 형상 부영양화, 그리고 연안의 수질관리, 연안의 오염 특성, 적조, 유류, 오염, 그리고 지하수, 수질 모델링, 환경영향평가, 분뇨와 축산폐수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수지로염 개론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3학년 가서 배울 거고요. 이 부분도 4학년 가서 배울 거고, 이 부분까지는 이번 과목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과목에서 하는 것이 1과목 수지로염 개론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거의 7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잘 들어놓으면은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에 있는 물리학적 배수처리공학, 생물학적 배수처리공학도 능히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기초 전공 필수 과목이 되겠다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교시의 그 어떤 교과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이번 과목의 교과 내용을 1교시에 다 설명을 했어요. 2교시부터는 물의 특성을 갈 텐데, 여러분 지금 제가 PPT에 여러분이 필기할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PPT를 출력을 해서 볼펜 딱 들고 앉아서 이 온라인 수업을 들어주는 게 여러분에게 학습 효과를 좀 좋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한 방법이 됩니다. 출력하기 힘들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정답이라도 어디 다른 데 적어놔요. 그래야 나중에 중간고사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1교시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